안녕하세요. 코알라 코딩입니다. 이번 강좌에서는 리액트의 이벤트를 작성하는 방법과 use state를 사용하여 컴포넌트의 데이터를 변경하는 학습을 해보겠습니다. 본격적인 학습에 앞서 이전 강좌에서 작성했던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해 보겠습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열어주시고요. 저번 시간에 작업하던 리액트 테스트 폴더를 드래그 드랍해서 최상위로 열겠습니다. 키보드에서 컨트롤 J를 누르시면 터미널 창이 열립니다. 터미널 창에 npm start 명령어를 입력해서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겠습니다. 애플리케이션이 실행되면 브라우저의 개발자 모드를 실행하여 콘솔 메시지를 확인합니다. 콘솔 창을 보시면 오류 표시가 하나 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단으로 이동하시면 워닝 메시지가 확인됩니다. Each child in 어쩌고저쩌고 하고 있는데요. 이 메시지의 내용을 간략하게 유추해 보면 props로 고유의 키를 전달해야 한다는 것 같습니다. List should have a unique key prop. 리스트는 반드시 고유한 키 프롭을 가져야 된다라는 의미인데요. 이 메시지가 출력되는 이유는 리액트에서 컴포넌트를 렌더링할 때 각 컴포넌트에는 고유한 키 프롭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것을 작성하지 않아서 콘솔 창에 이런 오류 메시지가 출력이 되는데요. 리액트에서 키 프롭은 각각의 컴포넌트를 식별하는 역할을 합니다. 컴포넌트가 여러 번 렌더링 되는 경우 리액트는 각 컴포넌트의 키를 비교하여서 변경된 부분만 화면에 업데이트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동작 방식은 성능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키 프롭스 작성 시에 유의하셔야 할 점은 값을 중복해서 작성하지 말아야 하는데요. 리액트에서는 같은 모양의 컴포넌트를 식별할 때에 이 고유의 키 값을 보고 식별하기 때문입니다. 메시지를 살펴보면 멤버 아이템 컴포넌트를 체크하라고 출력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멤버 아이템 컴포넌트로 이동하여서 키 프롭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멤버 아이템 컴포넌트를 열어주시고요. 멤버 아이템 컴포넌트에 멤버 아이템 리스트 컴포넌트로 프롭을 내려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위에 생성되는 컴포넌트에 반드시 고유의 식별할 수 있는 값을 넣어주셔야 되는데요. 그때 키라는 속성을 사용해서 작성합니다. 키 이꼴 하시고 중괄호 열고 닫고 한 후에 키 하위에는 각각의 요소들을 식별할 수 있는 고유의 값으로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서는 아이템 하위에 있는 id라는 키가 각각 다른 값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이템의 id를 키 프롭으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 다시 리액트 앱을 열어보시면 이제는 오류 메시지가 출력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하자면 리액트의 컴포넌트는 태그의 묶음으로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에 같은 걸 여러 번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리액트에서는 컴포넌트 내의 값이 바뀔 때에 페이지 모드를 새로 고침하는 방식이 아니라 변경된 값이 있는 특정 컴포넌트만을 업데이트하는 방식으로 동작하는데요. 화면처럼 컴포넌트의 결과값이 전부 다 같은 형태의 태그이다 보니까 리액트 자체적으로도 모양이 같은 컴포넌트들을 식별할 수 있어야 어떠한 애가 변경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겠죠. 키 프롭은 같은 모양의 태그에 리액트에서 식별할 수 있는 고유의 값을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모든 컴포넌트에 전부 키 프롭을 작성하셔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처럼 웹 함수를 사용해서 반복적으로 생성한 컴포넌트에 대해서 키 프롭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리액트의 이벤트를 작성해 볼게요. 화면에 보이는 카드 형태의 멤버 리스트 목록에 이메일 이 아래쪽에다가 버튼 태그를 추가할 것이고요. 해당 버튼 태그를 클릭하였을 때에 어떠한 동작을 하는 이벤트 함수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멤버 아이템 리스트 컴포넌트의 이름을
클릭하시면 해당 컴포넌트로 이동을 하는데요. 이 방법이 적용되지 않으실 경우에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익스플로러를 활용하여 멤버 아이템 리스트 컴포넌트를 열어주십시오. 멤버 아이템 리스트 컴포넌트에 버튼 태그를 추가하겠습니다. button 입력하신 후에 탭키를 누르시면 자동 완성이 되시고요. 버튼 안에 텍스트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 변경이라고 쓸게요. 그럼 화면에 이름 변경이라는 버튼이 추가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코드를 저와 함께 작성하시면서 잊지 마셔야 될 점은 지금 작성하고 있는 이 문서는 리액트고요. 리액트에서 사용하는 JS, X 문법을 사용해서 저희가 리턴의 UI 요소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이 리턴 하위에 들어오는 태그들은 태그와 비슷하게 생겼지만 태그는 아니고요. JSX를 사용해서 만들어지게 되는 유사 태그로 보시면 됩니다. 완전한 HTML 태그는 아닙니다. 버튼 태그를 추가하였고요. 클릭했을 때에 어떠한 동작을 하고 싶으면 어떻게 작성을 해야 할까요? 태그 여는 괄호 안으로 키보드 커서를 이동하셔서 이 안에 클릭 이벤트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온 클릭. 자, 이때 C자를 대문자로 작성해 주셔야 하고요. 이퀄을 작성하신 후에 중괄호 내에 자바스크립트 함수를 작성하겠습니다. console.log 해서 메시지를 출력해 볼게요. 클릭 완료. 실행 화면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필요한 콘솔 메시지들이 확인이 되는데요. 해당 콘솔 명령들은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템 sum.js에 있는 콘솔 명령어를 삭제할 것이고요. console.log 삭제하시고 또 아이템 desc js 컴포넌트에 있는 콘솔 로그도 삭제. 콘솔 로그를 확인해 보시면 클릭을 하지 않았음에도 클릭 완료 메시지가 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이유에 대해서는 잠시 후 다시 설명을 드릴 것이고요. console.log 명령어를 잘라서 중괄호 내부에 화살표 함수로 작성합니다. 다시 실행해 보시면 이제는 메시지가 출력되지 않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버튼 클릭 시에 콘솔 메시지가 확인되는 것이 보입니다. li에도 하나 넣어볼게요. on이라는 키워드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벤트의 내용을 대문자로 작성합니다. 그리고 이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에 할 일을 함수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얼럿 창을 띄워보겠습니다. 풍선 3개를 띄워볼까요? li를 클릭하면 이렇게 알림창으로 풍선이 나오는지 확인해주세요. 이번에는 li에 작성한 onClick 이벤트 내용을 삭제 후에 버튼 요소의 실행 방식을 함수 호출 방식으로 변경해서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작성할 것인데요. 그냥 선언적 함수로 써보겠습니다. 펑션 소괄호 열고 닫고 중괄호 열고 닫고 하시고요. 함수의 이름은 클릭 핸들러 라고 하겠습니다. 이 함수가 호출됐을 때에 실행할 내용은 버튼 태그 내에 있는 실행문을 잘라서 중괄호 안으로 붙여 넣어주세요. 그 다음 버튼 onClick 속성의 값은 비워주겠습니다. 버튼 onClick 시에 함수를 호출할 것인데요. 클릭 핸들러라는 함수의 이름을 작성합니다. 이렇게 작성을 하고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면 클릭 시에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요.
클릭 핸들러 함수 호출 시에 뒤에 소괄호를 붙이는지에 대해서 많이 어려워하십니다. 이번에는요, 핸들러 함수를 호출하면서 뒤에 소괄호를 작성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함수 호출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콘솔 창에 클릭이 발생하지도 않았는데 불구하고 실행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리액트의 태그는 자바스크립트 문법으로 작성이 되기 때문에 JSX 코드 반환 시에 코드의 라인들이 웹브라우저의 해석기에 의해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평가란 자바스크립트 해석기가 작성된 코드를 분석하여 화면에 표시하거나 오류 메시지를 표시하는 과정을 말하는데요. 이렇게 코드를 실행하는 단계를 평가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 버튼 태그는 자바스크립트에서 HTML로 해석되는 과정을 거치고 버튼 태그에 우리가 작성한 이벤트 역시 이때 같이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클릭하지 않아도 실행이 됩니다. 클릭 핸들러 함수 호출 부분에 소괄호를 지우겠습니다. 소괄호를 붙이지 않을 경우 클릭 핸들러 함수를 호출하는 것이 아니라 버튼에 클릭 이벤트가 발생할 경우에 클릭 핸들러라는 함수로 포인트를 전달하고 리액트에서는 이것을 기억했다가 클릭할 때마다 함수를 실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가될 때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클릭했을 때에 실행되게 합니다. 리액트의 use state라는 훅을 사용하면 컴포넌트 내의 값이 변경되었을 때에 컴포넌트를 리렌더할 수 있습니다. 먼저 훅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간단히 학습해 보겠습니다. 훅이란 이미 작성되어 있는 코드의 특정 지점을 가로채서 코드 전체의 동작 방식에 변경을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리액트에서의 훅은 클래스 컴포넌트에서 사용하던 기능을 함수형 컴포넌트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된 기능인데요. 제 강의에서는 클래스 컴포넌트를 다루지 않으므로 함수형 컴포넌트에 맞춰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컴포넌트에 필요한 복잡한 기능을 리액트에서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메서드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도와주는 문법이고요. 이 문법은 함수형 컴포넌트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훅은 함수형 컴포넌트를 위해서 개발된 것입니다. 리액트에서는 여러 가지 훅을 제공하는데 추후 훅만 다룬 강의 영상을 따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요, use state라는 훅이 있고 훅은 함수형 컴포넌트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use state의 기능은 컴포넌트 내부의 값이 변경되었을 때에 해당 컴포넌트를 리렌더, 다시 그려주는 기능을 갖고 있다는 것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use state의 기본 문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배열 형태로 사용할 식별자를 2개를 작성하셔야 되고요. 여기에 use state를 작성합니다. 왜 이렇게 작성해야 하는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멤버 아이템 리스트 컴포넌트로 이동합니다. 훅을 사용하려면 리액트 모듈로부터 사용할 훅을 임포트해야 하는데요. 컴포넌트 최상단에 빈 줄을 추가하시고 임포트 문을 작성하겠습니다. 리액트 모듈로부터 use state라는 훅의 이름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use state는요, S자를 반드시 대문자로 해주셔야 하고요. 이렇게 중괄호 안에 불러와야 합니다. use state의 임포트가 되셨으면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준비가 끝났습니다. use state 함수의 반환 값을 살펴볼게요. 멤버 아이템 리스트 컴포넌트의 함수 body 부분으로 이동하셔서 콘솔 명령어들은 다 삭제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콘솔 로그를 활용해서 use state라는 훅의 반환 값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제 반환 값을 확인해 보면 콘솔 창에 use state 함수가 돌려주는 값이 2개가 확인이 되는데요. 배열 형태의 값을 반환하고 있고요. 첫 번째 자리에는 undefined라는 원시 타입, 그리고 두 번째 자리에는 함수를 리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2개의 반환 값을 활용해서 컴포넌트 내의 값이 변경되었을 때 컴포넌트 자체를 리렌더 하는 로직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 친구가 반환해주는 값을 사용하기 위해서 변수에 저장해야겠죠. 콘솔은 삭제하겠습니다. 다음, const change
name이라는 식별자에 use state를 할당하겠습니다. 이 친구는 저희가 방금 콘솔 창에서 확인해 봤듯이 두 개의 값을 반환하는데요. 첫 번째 const new name이라는 상수를 선언하고 그 다음 change name에 반환되는 값 중에 첫 번째 인덱스 번호 0번을 new name에 할당합니다. 자, 현재 이 라인에서는요, undefined가 저장되어 있을 것입니다. 콘솔 창을 확인해 볼까요? new name을 출력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문자열과 함께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콘솔 로그에 new name에 undefined가 할당되어 있는 것이 확인됩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반환값인 함수를 변수에 할당해 보도록 할게요. const new name 그리고 값의 반환 형태가 함수였습니다. 그래서 fn이라는 이름으로 change name에 인덱스 번호 1번 요소를 할당했습니다. 그러면 new name fn이라는 변수에 들어있는 값도 출력해 볼게요. 반환값이 dispatch set state라는 함수가 반환되죠. 자, 여기 그냥 함수라고 쓸게요. 자, 위에 보이는 6번부터 8번 라인까지의 이 세 줄을 저희는 디스트럭처링으로 줄여서 작성해 볼 수 있는데요. 자, 아래쪽에 있는 new name과 new name fn에 주석 처리를 하시고, 자, 이 세 줄을 한 줄로 줄여보겠습니다. use state는 두 개의 값을 반환하는데요. 배열 형태로 new name 그 다음 new name fn을 할당하겠습니다. 배열 형태를 디스트럭처링 하면서 콘솔 창에 아까와 같은 메시지가 잘 출력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use state의 0번째 반환 요소를 new name에 그리고 1번째 반환 값을 new name fn에 할당하는 작업을 줄여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후 강의서부터는 이렇게 디스트럭처링 방식을 사용해서 작성하도록 할게요. 저희가 처음에 use state 함수의 값을 이렇게 전달을 하면 이 인자는 new name의 초기 값으로 설정됩니다. 콘솔 로그에 new name을 출력합니다. 그러면 아까는 undefined가 떴는데요. 현재는 초기 값들이 반환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변수 name에는 props의 name 값이 할당되어 있으며 저희가 use state 함수에 이 name에 들어있는 값을 인자로 전달하였기 때문에 use state 함수는 new name 변수의 초기 값으로 props에서 전달받은 name을 결과적으로 할당받아서 이렇게 값이 초기화가 된 것이 확인됩니다. return 안에 보시면 item this 컴포넌트의 name prop으로 변수 name의 값을 전달하고 있는데요. 이제는 new name이 값을 할당받았으니 이 부분도 new name으로 수정하겠습니다. 이제 클릭 핸들러 실행문의 내용을 변경하겠습니다. 버튼을 클릭하면 클릭 핸들러 함수가 호출이 될 것이고요. 이때에 new name fn이라는 함수를 사용해서 위에 작성해 놓은 이 변수 name의 값을 전달합니다. 그 후 테스트 해 볼게요. 변경 완료라고 화면에 변경된 내용이 이름 변경을 클릭하면 변경 완료, 이름 변경 클릭 시에 이름이 변경 완료라고 확인이 됩니다. new name fn 함수는요, new name에 들어있는 값을 변경해주는 함수입니다. 이 new name fn 함수의 인자로 여러분들이 변경하고 싶은 값을 변수나 혹은 직접 값으로 이렇게 어떠한 값으로 전달을 하시게 되면은
두 함수가 new name 변수에 저장되어 있는 내용을 새 것으로 바꾸면서 컴포넌트를 리렌더 시킵니다. 그래서 화면의 내용도 같이 변경되게 되는 것이죠. use state는 단순히 state의 값을 업데이트하는 것뿐만 아니라 값이 변경될 때 해당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컴포넌트를 다시 부릅니다. 리렌더해서 화면 상태에도 변화를 준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영상을 멈추고 제작한 버튼을 토글 방식으로 구현해 보세요. 이름 변경 버튼을 한번 클릭하면 풍선이 나오고요. 다시 한번 클릭 시에 원래 변수가 가지고 있던 값을 출력해 보십시오. 성공하셨나요? 저와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불필요한 코드는 삭제할게요. 콘솔 로그도 삭제할 것이고요. 사용하지 않는 변수도 삭제합니다. 초기 값을 저장할 변수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 변수의 이름을 init name으로 하겠습니다. let name의 변수명을 init name으로 수정하겠습니다. 그러면 use state의 값 또한 다른 것으로 변경해야 하는데요. props의 name 값을 바로 할당하겠습니다. 그리고 버튼에 클릭 횟수를 카운트할 변수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const use state를 사용합니다. 초기 값으로 0을 할당하고요. count 그리고 set count 라고 변수를 초기화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use state에서 최초 적용된 변수의 값을 변경하는 함수의 이름을 작성할 때 set이라는 접두사를 많이 사용합니다. 이제 변수는 준비가 완료되었고요. 클릭 핸들러의 함수 바디 부분으로 이동하셔서 name 변수를 삭제합니다. count 변수에는 숫자 0이 할당되어 있고요. 이 count 변수가 가지고 있는 값을 변경하려면 set count 함수를 사용해서 변경하고 싶은 값을 전달해야 합니다. 숫자 1을 전달하겠습니다. 그 다음 if문을 사용해서 count 변수에 있는 값을 비교하겠습니다. 숫자 1과 같은지를 비교하고요. 한번 클릭을 한 상태로 간주를 할게요. new name fn 함수를 호출해서 저장해 놓은 초기 값을 가진 변수인 init name을 할당하겠습니다. 그리고 set count 함수를 호출하여 숫자 0을 전달합니다. 그러면 다시 count에는 0이 담기겠죠? LG문에는요, new name fn 함수의 풍선 3개를 전달하겠습니다. 이제 실행해 보겠습니다. 이름 변경 버튼을 클릭하면 풍선으로 바뀌고요. 한 번 더 같은 버튼을 클릭하면 예전에 원래 데이터로 돌아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토글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오늘 리액트는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 강의에서는 리액트의 컴포넌트 간 합성을 할 수 있는 컴포지션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